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망할 뻔했지만 부활한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에딘 제코입니다. 2010년 볼프스부르크에서 리그 22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오른 제코는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의 공격수로 인정을 받아서 24살에 맨시티로 이적을 하며 전성기를 열 듯 보였습니다. 리그 부적응, 부상, 컨디션 난조 등으로 첫해 15경기에서 2골에 그쳤지만 적응기를 거치자 3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맨시티의 1인자가 될 수가 없었죠. 이유는 세르히오 아게로란 벽이 존재했기 때문. 2015-2016 시즌 풀타임은 고작 2경기에 불과했고 골은 4골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모든 이들이 맨시티를 떠나는 제코에게 이젠 끝이라고 말했죠. 이후 AS 로마로 이적한 제코는 2016-2017 시즌 29골로 다시 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30대에 다시 전성기를 찾은 제코였기에 감은 남달랐고 특히 맨시티 시절 챔즈에 나가면 욕을 먹었던 제코인지라 제코가 로마에서 날뛰는 모습은 생소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대학로에서 넣은 골만 41경기 26골. 34살인 제코는 2019-20 시즌 리그 득점 8위, 도움 3위로 여전히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 중입니다. 9위는 루카 토니입니다. 2005-2006 시즌 31골로 세리에 A 득점왕에 올랐던 루카 토니. 그는 2007-2008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왕까지 거머쥐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고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우승에 추억에 섞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루카 토니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2008 유로. 이탈리아의 우승을 점쳤던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루카 토니는 한 경기를 제외하고 전경기에 나왔지만 무득점에 그치고 맙니다. 비난의 화살은 토니에게 향했고 더 이상 아들의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09년 미넨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면서 팀에서 제외, 사실상 망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나락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몰랐고 제노아 시절 3골, 유벤투스 시절 2골에 점점 잊혀진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36살이 된 루카 토니가 2013년 이적한 곳은 헬라스 베로나. 갑자기 그가 부활하며 21골을 터뜨렸고 득점 2위에 오릅니다. 반짝 부활일 줄 알았던 루카 토니는 다음해 22골을 장렬시켜 이카르디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릅니다. 이때 루카 토니의 나이는 38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였죠. 2016년을 끝으로 은퇴한 루카 토니는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8위는 산티 카솔라입니다. 아스날 공격의 도격대단이었던 산티 카솔라는 168cm라는 작은 키를 가졌지만 양발을 모두 잘 쓰는 독특한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아스날에서 180경기에 나서 6번의 트로피를 팀에 안겼던 그는 아스날 팬들이 사랑하는 킥의 마법사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닥친 불운의 그림자. 2016년 챔스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고 만 카솔라는 날이 갈수록 부상 부위가 악화되었고 결국 8번이나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개월이란 공백은 길기만 했고 아스날과의 동행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죠. 자유계약으로 고향 비아레알로 돌아왔지만 부상 부위는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카솔라는 다시 선수로 설 것을 다짐을 했고 의사들의 예상을 비웠고 회복에 성공. 리그 35경기에서 4골과 10도움을 기록합니다. 도움 순위로만 따지면 리그 3위. 비아레알은 카솔라 덕분에 강등권을 탈출할 수가 있었고 2019-20 시즌 리그 11골과 10도움으로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7위는 클라스 얀 훈텔라르.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성장해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훈텔라르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득점왕에 올랐을 정도로 날카로운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눈여겨본 레알 마드리드가 당시로선 거액인 370억을 지불하며 훈텔라르를 품었죠. 레알에서의 훈텔라르는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좁혀나듯 한 시즌 만인 2009년 AC 밀란으로 이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25세였던 그는 다시 부활을 다짐했지만 25경기에서 7골로 부진했고 파트와 호나우 주니어의 그늘에 가려주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리그 시절 보여준 골 결정력이 빅리그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2010년 독일 샬케 공사로 이적한 뒤 전문가들의 평을 비웃기라도 하듯 2011-2012 시즌 리그 29골과 11도움을 터뜨리면서 마리오 고메즈, 레반도프스키를 따돌리고 득점왕에 오릅니다. 샬케에서 240경기를 소화한 후 다시 고향 아약스로 돌아온 그는 2018-2019 시즌 23골을 폭발하는 활약으로 아약스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에 기여했고 아약스와 다시 1년 재계약에 서명하며 노장 투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는 데니스 베르캄프입니다. 12살 때 아약스에 입단을 했던 베르캄프는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지휘봉을 잡던 1986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이후 3년 연속으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올라 1993년 전격적으로 이탈리아 세리에 A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로 추앙받던 이탈리아 리그에서 베르캄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 UEFA컵 우승에 일조했으나 세리에 A 수비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했고 2년 동안 52경기 11골에 그친 것이었죠. 베르캄프의 부진은 이탈리아 언론, 팬의 비판을 비롯해 팀 동료들과의 불화로까지 이어집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베르캄프는 1995년 135억에 아스날로 이적을 합니다. 8경기 만에 첫 골을 뽑아낸 그는 이안 라이트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고 1996년 아르센 벵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7살. 아스날에서 402경기를 뛰면서 109골과 74도움을 기록한 베르캄프는 지금도 네덜란드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5위는 디에고 폴란입니다. 우루과이의 페냐롤 루스팀을 거쳐 자신의 할아버지가 활약했던 아르헨티나 명문 인디펜디엔테에서 처음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던 폴란. 이후 폴란은 어린 나이에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아르헨티나 리그를 뒤흔들어 놓았고 2년 동안 37골을 터뜨려 유럽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를 눈여겨보았고 2002년에 영입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맨유 입단은 폴란은 바니스텔 루이에게 밀리며 백업으로 전락해버렸고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단 10골을 넣는데 그칩니다. 게다가 웨인 루니가 합류하면서 방출 명단에 오르고만 폴란. 스페인 비아레알로 쓸쓸하게 떠나야만 했던 폴란은 기적처럼 첫 시즌에 라리가 득점왕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지개를 펴니다. 그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07년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더니 2009년 다시 한번 라리가 득점왕에 오르면서 수아레즈 이전 최고의 우루과이 골잡이임을 증명을 했죠. 재미있는 것은 맨유에서의 악몽의 시간을 보낸 폴란이었지만 리그, 컵 2번의 우승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4위는 아련 로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로벤도 한때 왕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박지성과 함께 아인토벤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명성을 떨쳤던 로벤은 첼시와 레알에서 복잡한 시간들을 보냈죠. 먼저 첼시에선 경기만 나오면 맹활약했지만 부상에 시달렸고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방출을 당하고 맙니다. 페레즈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갈라티코 2기를 구성을 했고 호날두 카카 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로벤과 스네이더 등이 이적을 종용당했죠. 레알 시절 로벤은 잦은 부상으로 55%밖에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등 유리무릎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잔류 의사를 밝힌 로벤이었지만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 상황.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던 로벤,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던 레알의 입장은 1년 만에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레알은 무관에 그쳤고 로벤과 스네이더는 챔스 결승에서 우승을 다투게 된 것이었죠. 뮌헨에서 309경기를 뛰며 144골, 81도움이란 화려한 기록을 남긴 로벤은 2019년 은퇴했지만 친정팀 프로닝원을 위해서 다시 2020년 6월 그라운드로 복귀합니다. 3위는 치로 임모빌레입니다. 2020년 유럽 최고의 골잡이에게 주는 유로피안 골든볼의 주인공은 임모빌레의 차지였습니다. 2009년 유벤투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던 그가 잠재성을 터뜨린 시기는 2013-2014 시즌. 루카 토니를 누르고 리그 22골로 생애 첫 득점왕을 토리노에서 기록을 한 것이었죠. 뛰어난 득점력에 유럽 전역이 주목을 했고 결국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도르트문트로 향하며 분데스리가로 진출을 합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고 1년 만에 세비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세비야에서 에메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임모빌레는 또다시 반년 만에 팀에서 쫓겨났고 이탈리아 토리노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부활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7-2018 시즌 라치오로 이적을 할 땐 106억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로 호기롭게 이적을 할 때 272억에 비해서 폭락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치오에서 임모빌레는 그적적으로 부활했고 라치오에서 3년 동안 167경기에서 116골이란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고 지금도 리그 최고의 골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리버풀의 창끝을 담당하고 있는 살라도 안 풀리던 때가 존재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번뜩이는 재능을 인정받아 첼시로 이적을 했던 모하메드 살라. 첼시에서 19경기 2골에 그쳤던 살라는 주전 경쟁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2015년 2월 겨울 이적증을 통해서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라는 피오렌티나에서 26경기에서 9골 4도움이란 볼의 날개를 펼쳤고 빠르기만 했던 선수에서 빠르면서 골까지 넣는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2015-2016 시즌 AS 로마로 이적한 살라는 리그 34경기에서 20개 공격 포인트, 그리고 2016-2017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서 19골과 15도움이란 빼어난 기록으로 세리에 A 최고의 측면 공격수로 우뚝 섭니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첫 실패를 경험했던 살라는 리버풀로 이적을 하면서 두 번째 EPL 무대 도전을 결심했고, 결과는 2018년 케인 아게로를 모두 물리치고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제이미 바디입니다. 2019년에만 29골을 넣으면서 BBC 선정 리그 올해의 선수가 된 제이미 바디.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실브리그에서 뛰었던 그는 차근차근 성장해 2012년 15억에 레스터 시티로 합류합니다. 15억은 역대 잉글랜드 아마추어 리그 사상 최고 이정이었죠. 그만큼 기대를 했던 선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총 39경기에서 5골이란 최악의 기록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레스터의 팬들은 엄청난 비난을 바디에게 퍼부었고,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졌던 바디는 팀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레스터 시티의 감독 나이겔 피어슨 감독은 바디를 계속 설득을 했고, 결국 다시 바디는 재기의 마음을 다집니다.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16골을 터뜨리며 레스터의 1부 리그 승적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던 하위팀인 레스터의 첫 우승을 이끌고, 동료들이 모두 팀을 떠날 때 레스터에 남아 팀을 지켰으며 2020년 다시 득점왕에 올라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 중인 제이미 바디. 바디의 신데렐라 동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오프사이드를 무너뜨리는 특유의 위치 선정으로 최고의 골잡이가 된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